수원 북부전자제품 상가에 오전 10시가 되면 어김없이 나타나는 할머니가 있다. 이복자 72세 어르신은 매일 같은 시간, 같은 경로로 상가를 찾아온다. 깊게 패인 주름 사이로 불안한 기색이 스며 있고 한때 농사일로 단단했을 손은 이제 미세하게 떨리고 있다. 최신 스마트폰 4대 주세요. 그리고 태블릿도 3대요. 복자의 주문에 전자제품 상인들은 처음엔 단순히 놀랐다. 한 번에 수백만 원어치 기기를 사는 노인이라니. 더욱 신기한 건 계산 방식이었다. 복자는 가방에서 신권 현금 다발을 꺼내 차곡차곡 계산대에 올려놓았다. 카드도 계좌이체도 아닌 현금으로만. 어르신, 왜 이렇게 많이 사세요? 혹시 선물인가요? 상인의 질문에 복자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아들이 사업이 어려우니까요. 조금만 도와달라더구먼요. 급한 일이라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요. 복자의 표정에는 자식에 대한 걱정과 함께 뭔지 모를 두려움이 섞여 있었다. 매일 반복되는 이 광경을 지켜보던 상인들은 점차 의심을 품기 시작했다. 최신 기종을 현금으로만, 그것도 매일같이 사가는 노인. 분명 뭔가 이상했다. 복자는 물건을 구입한 후에도 계속 휴대폰을 확인했다. 메시지나 전화가 올 때마다 얼굴이 창백해졌다. 마치 누군가를 무서워하는 듯한 모습이었다. 주변이 조용해질수록 복자의 떨림은 더욱 심해졌고 이를 지켜보는 상인들의 걱정도 커져만 갔다. 상가 한편 컴퓨터 가게에서 사장 송태우가 동료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저런 최신 기종을 현금으로 매일 사가는 노인. 처음 봐요. 혹시 보이스피싱일까? 태우의 말에 주변 상인들이 고개를 끄덕였다. 며칠째 반복되는 이상한 광경을 모두가 목격했기 때문이었다. 그때 순찰을 돌던 순경 한지우가 나타났다. 무슨 일이세요? 상황을 들은 한지우는 심각한 표정을 지었다. 요즘 검찰 금감원을 사칭해서 아들 명의 계좌가 대출 미납되어 있다고 위협하고 즉시 돈이나 기기를 전달하라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어요. 한지우의 설명에 상인들의 얼굴이 어두워졌다. 그들이 막연히 느꼈던 불안감이 현실로 다가오는 순간이었다. 바로 그때 복자가 다시 나타났다. 평소보다 더 급한 걸음으로 상가에 들어서며 자꾸 휴대폰을 확인했다. 화면에 메시지가 뜰 때마다 얼굴이 창백해졌다. 여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복자가 전화를 받는 동안 주변은 조용해졌다. 통화 내용은 들리지 않았지만 복자의 표정만으로도 충분히 알 수 있었다. 두려움에 떨고 있는 것이. 지금 바로 준비하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통화를 마친 복자의 얼굴은 더욱 창백해져 있었다. 떨리는 손으로 지갑을 꺼내며 상인에게 다가갔다. 오늘도 같은 것들로 주세요. 급해요. 태우는 복자의 모습을 지켜보며 확신했다. 분명 뭔가 잘못되고 있었다. 주변이 조용해질수록 복자의 떨림은 커졌고 상인들은 점점 걱정하기 시작했다. 한지우도 상황의 심각성을 느꼈다. 이것은 단순한 의심이 아니라 실제 진행 중인 범죄일 가능성이 높았다. 송태우는 복자가 물건을 사고 상가를 벗어나는 것을 몰래 뒤쫓기로 했다.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직감이 확신으로 바뀌었기 때문이었다. 복자는 평소와 다른 경로를 택했다. 큰 길을 피해 골목길로 들어서더니 오래된 건물 앞에 멈춰 섰다. 낡은 간판도 없는 건물이었다. 태우는 멀리서 지켜보며 숨을 죽였다. 복자가 건물 안으로 들어가자 태우는 조심스럽게 가까이 다가갔다. 창문 틈새로 안을 들여다보니 놀라운 광경이 펼쳐져 있었다. 작업실 같은 공간에는 전선과 금속 기계 부품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었다. 그리고 누군가가 복자가 가져온 스마트폰들을 하나씩 검사하듯 열어보고 있었다. 분해하고 조립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이번 것들도 상태가 좋네요. 계속 이런 식으로 가져와 주세요.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다. 복자는 고개만 끄덕이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바로 그때 복자의 휴대폰에서
알림음이 울렸다. 메시지였다. 아들명의 계좌가 잠금되었습니다. 즉시 이 주소로 기기를 보내세요. 복자는 떨리는 손으로 메시지를 확인했다. 그 순간 태우도 메시지 내용을 볼 수 있었다. 명백한 사기 메시지였다. 태우는 두려움과 분노가 섞인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이건 사기야. 복자는 여전히 그 메시지가 진짜라고 믿고 있었다. 아들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범죄자들의 지시에 따르고 있었던 것이다. 태우는 더 이상 지켜볼 수 없었다. 이 상황을 멈춰야 했다. 복자 어르신을 구해야 했다. 고요한 카페에서 태우가 복자를 잡고 진실을 물었다. 어르신, 혹시 이게 보이스피싱인가요? 복자는 한숨 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전화를 받았소. 검찰청입니다. 아드님이 사모펀드 투자금을 허위로 사용했다고 제좌 압류 위협을 받았지요. 매일 물건을 사서 지정된 장소에 둬야 한다고 하더군요. 제가 확인도 못 해봤소. 복자의 고백에 태우는 분노했지만 경찰 조사에서 밝혀진 진실은 더 충격적이었다. 아들은 이미 몇 년 전 해외 유학 중 가짜 사고 소식이 유포되어 여러 언론의 사망자로 잘못 보도되었던 것이다. 복자는 그 사실을 모르고 있었고 범죄 조직은 이를 이용해 집안의 비극과 자녀 사망이라는 허위 정보를 반복 송출하여 복자를 심리적으로 올감했다. 어머니, 저 살아 있어요. 괜찮아요. 진짜 아들의 목소리가 전화기 너머로 들려왔을 때 복자는 그제야 진실을 깨달았다. 더욱 끔찍한 것은 조직의 수법이었다. 그들은 AI 기반 음성 모사 기술로 아들 목소리를 조작하여 통화하게 했던 것이다. 복자가 목소리를 믿을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든 것이었다. 제가 들었던 그 목소리가 가짜였단 말이에요. 복자의 떨리는 목소리에는 배신감과 허탈함이 섞여 있었다. 자식을 향한 사랑을 이용당했다는 사실이 가장 큰 상처였다. 수사관이 설명했다. 최근 이런 수법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가족의 목소리를 완벽하게 흉내내어 피해자를 속이는 거죠. 특히 고령자들을 타겟으로 하고 있습니다. 복자는 고개를 떨어뜨리며 중얼거렸다. 나이가 들어 판단력이 흐려졌나 봅니다. 하지만 이것은 복자만의 잘못이 아니었다. 교묘한 범죄 조직의 치밀한 계획에 당한 것이었다. 한지우 순경은 복자의 진술과 송태우가 확보한 증거를 가지고 수사팀을 구성했다. 메시지 내역, 촬영된 기기 전달, 현장 사진, 그리고 작업실 위치까지 모든 단서가 모였다. 이번엔 꼬리를 잡았습니다. 수사팀은 신속하게 움직였다. 복자가 매일 찾았던 그 오래된 건물을 급습했다. 전선과 기계 부품들로 가득했던 작업실에서 조직의 일원들이 붙잡혔다.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이들은 말단일 뿐입니다. 수사는 계속되었다. 압수된 장비에서 수십 명의 피해자 명단이 발견되었다. 복자처럼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을 이용당한 부모들이었다. 몇 주 후, 복자는 일부 금전적 피해를 돌려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스스로의 존엄을 회복하는 과정이었다. 햇살 가득한 카페, 테라스에서 복자는 태우와 상인들을 만났다. 여전히 마음의 상처는 남아 있었지만 예전과는 다른 모습이었다. 잃은 것은 많았지만 아직 잃지 않은 것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소. 복자는 눈가의 물기를 머금고 말했다. 제 마음이요. 태우가 말했다. 어르신이 잘못한 게 아니에요. 그들이 너무 교활했던 거죠. 복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도 이웃들이 관심을 가져줘서 고마워요. 만약 당신들이 없었다면 상인들도 하나둘 모여들었다. 처음엔 단순한 호기심이었지만 이제는 진심 어린 걱정이 되었다. 앞으로는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우리가 있잖아요. 복자의 얼굴에 오랜만에 미소가 떠올랐다. 사기를 당했지만 그 과정에서 진짜 이웃들의 따뜻함을 발견한 것이었다. 요즘 보이스피싱은 기술과 심리 두 가지를 이용한다. 가족과 자녀,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을 향한 그리움을 이용한다. 하지만 속임수에 휘둘리는 사람이 있다면
그를 지키는 사람이 반드시 존재한다. 그 보호막은 바로 이웃의 관심과 경계심이다.